네, 이번 시간은요, 최근 이슈 문제, 그리고 시사 문제, 그리고 개정 관련된 법 문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자, 최근에 산불 화재, 2025년 3월 14일 날 청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봄철이라는 어떤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한 기류, 예, 그리고 건조한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고요. 사망이 33명이나 있었습니다. 부상이 45명이고요. 자, 국내 산불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국내 산불은 뭐냐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봄철에 우리나라에서 만나요. 그래서 남쪽 지방에는 고기압이, 그다음에 예, 북쪽 지방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굉장히 불안정한 현상이 일어나요. 보통 태풍급이라 한 15m/s, 초당 15m 정도 움직이면 태풍이라 그러는데요. 그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한번 나가봐도 봄철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상 기후에 의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나라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뭐냐면, 어, 우리가 어떤 지점을 해가지고, 고도 경계 지점을 해가지고, 그 위쪽은 더운 층이, 아래쪽은 차가운 층이 어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차가운 층이 형성된 부분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요. 쭉 불어 들어올 때 이렇게 압축돼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따지게 되면요. 굉장히 빠른 건조하고 빠른 어떤 공기가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지고 이상한 기후에 의해서 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 국내 산불의 문제점이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침료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더 중요시되죠. 그 침료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거의 한 60, 70% 이상이 침료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비하에 대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뭐라고요? 산불 화재에서 도심 화재에서 산불 화재 진행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동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체국, 그다음에 농협 이런 부분들이 산불 화재에서 비하에 의해서 도심 화재로 진행된 부분들이거든요.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도심 화재가 또 산불 화재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시험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자, 국내 산불의 어떤 특성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화, 그다음에 화재 폭풍, 비화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산림 희박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기출 문제에서 보면은 그게 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올 만한 어떤 부분들이 크게는 없어요. 자, 그러면 임야 화재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산불의 종류, 예, 지표화, 그다음에 수관화, 그리고 지중화 이렇게 된 부분들이 위주로 나왔는데, 기출 문제 좀 잘 봐두시고 국내 산불의 문제점을 잘 연결해서 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 자, 그리고요. 어, 자,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인데,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24년 8일 인산 청라 화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있었는데요. 벤츠 배터리 화재에서 일어났다가 지하 주차장 전기 화재로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하 주차장에, 예, 전기차 화재 안전 개선 종합 대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4개 분야, 예, 19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책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요,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성적인 문제보다는 정량적인 문제, 그것도 관에서 발표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대책, 지하주차에서 전기차에서 화재 안전 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4개 분야 19개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구체적인 부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냐면 이제는 준비작동식에 대한 부분들을 쓸 수, 네. 자, 이 4개 분야 이렇게 가지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 중에서도요, 준비작동식을 이제 건식을 못 쓰게 되어 있고요. 습식을 쓰든지 아니면 개선된 어떤 준비작동식을 써야 되는데, 개선된 준비작동식 2가지가 있어요. 난 인터록하고요. 빨리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합식,
2차측 압이 공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 부압식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봐두셔야 되고, 저번에 이제 천장의 가연성 물질은 나왔어요. 배관 보온제에 대한 부분. 이 저번에 135에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서 봐두셔야 되는 부분. 또 한 가지 석류 위주 소방 설계 가이드라인에요. 예. 지하 주차장 전기차 종합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나올 확률 A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소방안전 24년 21 경기 부천 호텔 화재에 따라서 이렇게 사망 7명, 부상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 대책이 5개 분야. 예, 이렇게 20개 과제로 진행이 된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기 안전 매트는 130회 나왔어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반야트리. 예, 부산 반야트리 리조트 공사 가지가 있는데요. 25년 2월 14일 일어났습니다. 사망 6명, 부상 36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시험대 출제가 이걸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건설 현상 관련 문제가 있잖아요. 130 몇 회 나왔어요. 1회가 나왔습니다. 그리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임시 소방시설 관련된 문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산 반야트리 화재는요, 피트시에서 일어났는데, 용접을 하다가 피트실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자, 피트실 구멍에서 빠져나가서 보온 자재에 대해 이렇게 화재가 붙은 겁니다. 용접 관련된 문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시설 기본 보문은요, 이거는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나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서 법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은 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실내 장식물에 대한 불륜, 준불륜 제로 성능 기준 고시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화성 RECL 1차 전지 제조 공장이 24년 6월 24일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D급 화재에 대한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D급에 대한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한 적응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의 소화 성능 확인이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5년에 소방청 보도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25년 5월 9일 날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동 소화장치 성능 개선으로 소공간 화재 대응 대책 해가지고 캐비넷형 자동 소화장치가 있는데 그 형식성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은 워낙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골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공간에 들어갈 캐비넷형에 대한 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기술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일반 구조, 예비조는 설계 방화 최적의 산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숙박 안전 관리 감독 강화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도 위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 관련된 문제예요. 자, 아까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서 봐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정의하고 체계 기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의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가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재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것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PI 경감계획 포함 사항은 미리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었어요. 이 부분. 그 다음 총괄재난안전관리제 업무도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총괄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포함 다할 사항도 기출문제지만 바뀌었어요. 이 내용들은 바뀐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134에 나왔고요.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시 고려 사항 124에 123에 관련 나왔고요. 관리 주체 및 교육 및 포함 이런 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에서 갖춰야 될 소방시설과 소방 설비의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와 인명 구조 설치 기준 130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적용 대상 절차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여기 시행령에 있는 피난 안전구역과요. 시행 규칙에 있는 종합 방지 설치 기준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출제된 어떤 횟수가 111에 112에 120, 125에 나왔습니다. 종합방지시는 97에 111에 116, 128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이것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지복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봐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성위주 소방설계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위원회, 건축허가 동의도 있는데 사실 건축위원회나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부분들도 성위주 소방설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요. 특히 건축허가 동의는 성위주 소방설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게 반도체 분야 5월 1일 날, 도로터널 분야는 24년 12일 날,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또는 충서 이것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기출문제 볼게요. 자, 기출문제는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소방활동 진압 동선확보가 120제 134에 나왔고요. 종합방지실은 건축위원회가 131에 나왔습니다. 건축피난 방지 분야에 두 있는데 일단은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방어구역 적정성 평가 이런 거는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부분이 103표에 나왔고요. 특별피난 계단의 피난 안전성 확보는 127에 나왔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는 127에 나왔고요. 전기 주차구역 하지 예방, 이 불 나왔는데요. 어디서 나오냐? 건축위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유주 소방설계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반드시 봐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분야,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봐두십시오. 자, 하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재 예방 강화지구, 옛날에 하재 예방 경계지구가 강화지구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소방 안전 특별 관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하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요, 기출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특수가연물에 대한 부분들이 130배, 120배, 194에 나오고요. 이번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하재 예방 안전 진단도 133에 131에 나왔고요.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은 122에 95에 나왔어요. 이번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은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 선행 기한 소방안전관리제 업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임시소방실 종류 131에 나오는데 나왔지만 중요해요. 이번에 자, 반얀트리 화재 때문에요. 이 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임시 소방 시설이 되는 부분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건축 허가 동의에 대한 대상들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유심히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건축 허가 동의 대상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또 24년도 12월 31일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봐두셔야 되고요. 자, 제한 설비 설치 대상이 많이 물어봤어요. 대상이 91에 103에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소방시설 면제는 어떻게 되냐? 91에 물어봤고요. 정축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 중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하지 않는 기준은 뭐냐? 93에 물어봤습니다. 성위주 소방설계 대상은 정말 많이 물어봤고요.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 연기 살수 설비 설치 대상, 둘 이상의 소방 대상은 하나의 소방 대상으로 되는 조건, 그리고 임시 소방 시설 중 종류 중 인하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임시 소방 시설 공사 경우, 요거 문제 있잖아요. 요 부분 임시 소방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껏 나왔던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반얀트리 하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 허가 등의 대상, 건축 제외, 건축과 관할 소방서 제출서류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소방시설 기준 특례, 그 다음에 무창층, 피난층, 지하층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방송 통이 저번에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나왔고요. 이거 저번에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피방입니다. 개정 문제인데요. 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인데 이건요. 시행이 7월 16일이에요.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을 때는 뭐다고요? 개정된 법률, 개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나 아니면 시행할 때 기준으로 하나, 시행할 때, 시행 이후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복도의 넓이 및 설치 기준은 언제예요? 다음 해에, 다음 차시에 137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요, 24년 8월 26일 바뀌었어요. 받으셔야 됩니다. 방화구역 설치 기준인데요. 24년 8월 26일 바뀌었어요. 이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있는데 기출문제는 좀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소방관 진입창, 그 다음에 관람실 내부의 출구 설치 기준, 개별 관람실 출구 개수와 이외 너비, 금피방과 지하구의 방화벽의 기준, 그 다음에 경사지붕, 경사지붕의 대피 공간 설치 대상, 설치 기준,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자, 이거 헬리포터하고 경사지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어요. 별표는 한 2개, 3개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층 구조는 128회. 피난요소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방화구역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 위주로 봐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저번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건피박에 대한 어떤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쭉. 자, 여기서 피난안전구역 봐두셔야 되고요. 간막이 벽, 경계벽, 간막이 벽도 봐두셔야 됩니다. 자, 복도의 너비는 7월 달에 시행이니까요. 자, 나머지 내용은 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자, 하지 않는 기준에 주택 전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 주택 전용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안에 주택 전용 스프링클러 설비 바뀌었는데 그게 나올 만한 어떤 안에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구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왔어요. NFPA 주구용 스프링클러 설비. 자, 상수도 소화 영수 설비 설치 기준이 바뀌었고요. 소화기후의 소화역 정서 요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바뀌는데 자 안전장치 설치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과압 배출구는 받으셔야 됩니다. 과압 배출구는 일반적 기본적인 내용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기준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치제에 대한 부분들도 받으셔야 돼요. 부치제. 부치제는 70m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부치제에 대한 부분 받으셔야 되고요. 자 제연 설비에서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연 설비에 대한 부분들. 풍도에 설치 풍도에 설치된 댐퍼의 세부 기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답은 재연설비의 성능 확인. 요것이 A급입니다. A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속실 재연설비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쭉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할로겐 밀불안성 기체에 하지 않는 기술 기준인데 주요 내용인데요. 가압 배출구 있습니다. 그죠? 설계 농도, 소화역제 설계 농도 개선은 저번에 시험 나왔습니다. 135회. 예. 기출 문제죠. 그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하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인데, 하재 조사에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재 조사는 소방의 하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하재 조사의 대상 및 조사사항, 절차,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준 및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의 내용들입니다. 자, 비상문 자동켜 패턴 저번에 나왔습니다. 플랩 댐퍼도 나왔어요. 저번에 130에 나왔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 프로그램 저번에 나왔어요.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 프로그램은요. 가스계 소화설비의 건전성 확인. 이게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소화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라고요? 기준을 잡아놓고 있고 그 설계와 어떤 기본적인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와 그걸 맞춰서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가스계 소화설비 건전성 확인을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나왔기 때문에 노지몬트도 나왔습니다. 자, 분기 배관도 나왔고요. 그 나머지들은 한 문제씩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봐둬야 되는 부분들 감지기 비하지보 시험 기준들. 자, 그리고
한 번씩 나왔으니까요. 자, 보시면 되겠고, 유효물입니다. 유효물인데, 물질안전보건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질안전 101회, 109회, 117회, 126회 나왔어요. 지금 136회입니다. 자, GHS는 얼마 전에 나왔어요. GHS는. 자, 물질안전보고서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유효물 쪽에서는요, 시험 방법이 판정 기준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1류 시험 방법이 판정 방법. 그 다음 제3류 시험 방법이 판정 방법. 그 다음에 유효물 성질의 분류 시험 방법.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에 대한 나왔잖아요. 그죠? 의외로 시험 방법에 대한 판정 기준이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효물, 분류를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유효물 제조소에 대한 부분들. 유효물 제조소. 담 높이, 이거 저번에 계산하는 문제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계산식을 설명하는 게 시험에 나왔고, 안전거리 기준, 건축물의 구조 기준 108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서 안전거리 보유공지와 표시비 게시판 115에 수화설비 설치 기준. 자, 그 다음에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전기기 제거 설비 이렇게 나왔는데, 제조소에 대한 부분들은 옹대, 저장소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뭐다고요?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유물 제조소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 자, GHS는 133이 나왔어요. 지금 안 나올 거예요. 자, 유기가산화물도 133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좀 줄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불소 이런 것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은. NFPA 704도 나왔습니다. 133이 나왔고요. 자, 여러분, 제5류 유물이 바뀌었잖아요.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받으셔야 되는 제2류 유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 설비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수소 충전 설비 제2류 유물이요. 5류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33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각각 하나씩 어떤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 자재 및 품질 인증에 관한 기준들이라든지 100가지는 넣어둘 수가 없었어요. 예, 어쨌든 건축 자재 및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들도 방화 구역에 있는 내용들을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옛날 방화문 방화 셔터에 대한 기준들이나 건피방에 있는 내용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건설시험연구원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 방화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출 문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건축자재 및 품질 인증 기준에서 최근에 바뀐 어떤 그런 큰 흐름은 없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법령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개정된 법률, 그리고 기출 문제 위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주로 공부를 여러분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정 법률. 이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나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관련된 법규들, 그 다음에 최근 이슈 및 시사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10분 쉬었다가, 예, 기계하고, 그 다음에 땡땡 화제 위주로 여러분 좀 설명을 하고, 이번에 대한 어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